안녕하십니까. 예조알 코조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아유, 얼마 전에 하원이 통과시켜서 이제 상원 곧 통과하겠구나 했던 바로 PPP Flexibility Act, 유연화법이죠. 통과 드디어 했습니다. 상원 통과해서 이제 대통령 사인 곧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법이 통과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기 위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 이상혁 회계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생각보다 빨리 통과가 됐어요. 예, 생각보다 한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죠? 네네. 하원 통과하고 바로 빨리 네. 통과시켜서 줬네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요? 일단은 2년 만에 갚아야 되는 규정이 5년 만에 갚아도 되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탕감을 받지 못하고 네, 탕감 못 갚아야 되는 받는 경우에.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알려진 것은 8주 안에 탕감 신청을 다 끝내고 네. 그 비용을 다 써야 됐던 규정이 네. 24주로 바뀌었습니다. 예, 굉장히 길어진 거죠. 16주가 더 연장이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지만 75대 25, 페이롤 코스트의 75%를 이상을 할당을 해야 되고 네. 나머지 나한 페이롤 코스트, 그러니까 렌트, 유틸리티, 그리고 용자, 이자. 네. 예, 거기까지의 25%까지 최대 25%까지 할당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겪었었는데 네. 그 부분이 60대 40으로 바뀌었습니다. 오, 네. 예. 용자 하신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해진, 유리한 조건들이 상당히 많아졌나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유리하게끔 바뀐 규정들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자세히 읽어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6대 4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전에는 75대 25였었는데 네. 이 법안에는 사실은 75대 25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네. 그거는 SBA의 규정이었을 뿐이죠. 네. 그런데 이 새로운 법안에는 이 케어스 액트를 바꿔주는 PPP 파트를 바꿔주는 새로운 법안에는 네. 아예 60대 40으로 그냥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오. 그러니까 기존의 75대 25라는 규정은 아예 없어진 거고요. 네. 60대 40인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네. 60% 이상을 페이롤 코스트에다가 반드시 할당을 해야 됩니다. 아, 안 하면 안 예. 되는 거예요? 만약에 59%가 할당이 된다고 하면은 탕감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75를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탕감을 100% 받지 못할 뿐 그렇죠.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것은 그 법안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60% 이상을 반드시 만족해야만 되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난 페이롤 코스트에다가 할당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난 것은 이 고용주들한테 이제 유리한 조건이긴 맞는데 네. 반드시 60% 이상은 할당을 해라. 페이롤 네. 코스트 할당을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60% 페이롤에 할당되는 그 내용에 고용주가 또 W2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 고용주가 가져가는 월급도 60%에 포함이 되나요? 예, 포함이 됩니다. 어? 예. 고용주가 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고용주는 뭐 네. 아시다시피 네.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에 고용주가 가져갔었던 페이롤이면 페이롤 아니면은 자영업 수입이면 자영업 수입의 네. 52분의 8주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고 아주 픽스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 60% 중에서 오너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정해진 것이고 나머지는 직원들, 고용주가 아닌 그러니까 오너십이 없는 사람들의 페이롤로 할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직원이 원래부터 적었기 때문에 오너의 월급이 이미 받은 거에 60%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냥 네. 직원 더 뽑을 필요 없이 그냥 네.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네. 저희가 탕감 대상 금액과 탕감률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네. 탕감 대상 금액은 60% 넘었으니까 물론 만족이 되겠지만 네. 2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종업원이 그 당시는 있었는데 이 8주 동안 아니면 24주 동안에 직원이 숫자가 줄었다. 네. 그럼 탕감률이 줄어들겠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탕감 대상 금액만 키운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FT인가 그 계산하는 그렇죠. 거 배웠었죠? 예. 아, 탕감률이 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네. 일단 고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파타임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60대 40이라는 규정이 되고 나서 보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이미 60%를 만족을 했단 말입니다. 아직 네. 8주가 다 지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미 60%를 다 페이를 했다. 페이롤에다가. 네. 그랬으면은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미 60%를 만족을 했으니 그럼 페이롤 더 안 나가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뭐 즉각적으로 제 머릿속에서도 당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그냥 렌트에 내는 게 낫죠. 예, 그렇죠. 라고 렌트는 뭐 생각이 100% 렌트 내 나가야 비용이니까. 되니까. 예, 정답은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게 뭐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건 취지가 어땠던 간에 네. 지금 나와 있는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60% 이상만 하면은 만족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그 페이롤 코스트로 나가지 않고 렌트 유틸리티 등의 난 페이롤 코스트로 할당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다시 실업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8주라는 규정을 둔 것 자체가 네. 8주 동안은 적어도 8주가 지나면은 이 비즈니스가 다 이제 원상복귀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죠. 아직 그렇지 않고 요즘 뭐 프로테스트도 있으니까 네. 예, 굉장히 그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8주가 지나고 나서도 만약에 비즈니스가 제대로 픽업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폐업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께서 나는 8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60%를 이미 만족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뭐 손해보면서 장사할 수는 없으니 폐업을 하고 아니면은 뭐 부분적으로만 오픈을 하고 네. 그 나머지 40%를 전체 다 뭐 폐업을 한다고 해도 렌트가 깎이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네, 나머지 40%는 내 렌트와 유틸리티에서 전부 다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뭐 못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은 PPP 론 자체가 더 나오게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습니다. 이 8주가 지나고 나서도 그 맨 처음에 이 법안을 입법한 사람들의 그 예상을 넘어서서 지금까지도 비즈니스가 아직 픽업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 네. 저희가 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 PPP를 지금 이렇게 플렉시빌리티나 뭐 익스텐션 해주는 이런 법안뿐만이 아니라 PPP2 뭔가 좀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와가지고 그 고용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몰 비즈니스에 어떻게 뭐 앞으로 서바이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는 그런 법안이 새롭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 히어로즈 액트. 네. 히어로즈 액트에는 그 PPP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구제책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 예, 그 부분이 히어로즈 액트가 전체적으로 다 통과하지는 않겠다고 치더라도 네. 그 부분만큼은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그렇죠. 원래 PPP 론이 만들어진 취지는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자라는 취지였었던 건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일자리로 복귀하기 싫어하는 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복귀할 수 없는 또 아이들 그 케어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복귀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직원들이 워낙 많은 게 지금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좀 입법부에 계신 분들이 이해해주고 그것에 맞는 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또 우리 어떤 얘기해 주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4주 이야기인데 24주.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8주가 아니라 24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예, 8주나 아니면 24주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8주를 8주 안에 네. 그 원본 법안의 취지에 맞게끔 75대 25나 또는 뭐 60대 40이나 네. 이런 부분을 이미 다 만족한 사람들은 굳이 24주로 선택을 하지 않고 네. 그냥 이 8주로 끝을 내가지고 탕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아서 좀 쓰신 분들은 빨리 그냥 끝내버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아직도 지금 PPP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받고 지금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24주 계획을 가지고 신청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8주 아니면 24주 중에 네.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 거죠. 네. 24주면은 거의 뭐 6개월 가까이 한 5주 반 정도, 5개월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페이롤 60%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원본 케어스 액트가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네. 75대 25라는 규정을 만든 것 자체가 SBA가 만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리즈너블한 그 상태로 뭐 비즈니스가 아직 픽업이 되지 않았는데 네. 그 직원들을 억지로 불러가지고 네. 뭐 직원들은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타당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 있을 수도 많더라고요. 있는데 네. 직원들을 억지로 불러가지고 페이롤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문제를 네. 그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제 생각에는 그 60대 40으로 가는 거를 만족한다고 하면은 네. 8주나 24주나 둘 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네. 왜 유리한 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분들은 무조건 24주가 8주보다는 유리하지 않느냐. 더 찬스가 제가 많으니까요. 생각해도 그럴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8주 만에 이것을 끝낸다고 하면은 60대 40 된다고 하면은 8주가 그 종료된 상황에서 페이롤에다 60%를 할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나머지 40%는 렌트 유틸리티에 할당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8주 그 부분을 만약에 좀 더 그 많이 할당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더 그 8주 이후에도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그 직원들 월급이 조금이라도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60%를 넘어서 가지고 7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고 점점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렌트 유틸리티에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얘기했었던 ERC 부분인데 네. Employee Retention Credit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히어로즈 액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PPP를 받은 사람들도 그 ERC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자. 그게 뭐 그 히어로즈 액트는 지금 상원에서 아마도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죠. 있죠. 예,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컨드 스티뮬러스 페이 1,200불 네. 예,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PPP 관련된 ERC 관련된 이런 규정들 같은 것들은 네. 일부 수정이 되더라도 통과가 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PPP를 받았을 때 이 PPP가 과연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현재까지는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은 히어로즈 액트의 그 부분이 통과가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규정들이 지금 사실은 뭐 굉장히 토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히어로즈 액트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네. PPP를 신청했었던 사람들도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PPP에 적용을 했었던 페이롤은 다시 ERC에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8주 만에 PPP를 졸업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페이롤에 대해서는 ERC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8주 안에 졸업하지 못하고 자꾸 늘어져가지고 24주가 돼버리면은 ERC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페이롤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동일하다면은 굳이 24주 쪽으로 그 방향을 정하지 마시고 네네. 8주로 방향을 정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네요. 네, 이 결정을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8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결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8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탕감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게 10개월의 기한이 있거든요. 네, 10개월 동안입니다. 네. 8주가 끝나고 나서 10개월 또는 24주로 가기로 한 사람은 24주가 끝나고 나서 10개월. 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8주로 갈 것이냐 24주로 갈 것이냐는 탕감 신청서를 신청하면서 그때 체크박스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고 상황을 봐서 8주로 갈 것이냐 24주로 갈 것이냐는 천천히 10개월 동안 고민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예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면, 자연스럽게 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꼭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운 게 나중에 10개월 후에 결정하려고 해서 보니 네. 이미 페이롤이 다 나갔습니다. 지난 8주 사이에. 네. 이미 렌트도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돈이 없어서 렌트를 못 냈습니다. 그럴 수도 그렇죠? 그것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내용을 아셔야지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 근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이 비즈니스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앞날을 예측하는 건데. 제가 잠깐 잔머리가 또 돌아가는 게요. 60% 네.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60% 인건비 다 채웠으니까 나머지 남은 돈은 렌트나 유틸리티 쪽으로 돌리기로 하고 직원들을 다 쉬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가게 이제 한시적으로 하겠다. 네. 그리고 나서 가게 문을 임시로 닫았으니까 업주도 본인도 언임플로이먼트 신청을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테크니컬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뭐 대부분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 8주 동안 비즈니스 운영한 것이 좀 약간 억지스럽게 운영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기업의 어떤 뭐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익 창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 8주가 지금 8주 동안에는 본인들 페이롤 일을 했으니까 본인들 페이롤도 받아가고 했는데 지금 8주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도무지 이익이 창출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가게 문을 닫았다라고 하면 그건 테크니컬리 언임플로이먼트 상태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못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예. 이 PPP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원이 아니라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네. 직원들의 경우에는 나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일을 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임플로이먼트 상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네. 그러나 오너의 경우에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에서 이익 창출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언임플로이먼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이익 창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페이롤을 꼭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PPP를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언임플로이먼트를 위해서는 PPP를 만약에 신청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 첫 번째 얘기대로 이익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이 없다. 나는 언임플로이먼트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네.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PPP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그 PPP를 받으면서 동시에 언임플로이먼트를 하는 것이 테크니컬이 가능하느냐, 파셜리 조금만 일하는 것도 가능하느냐, 네. 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논리가 적용되고 저럴 때는 저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만약에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어느 한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언임플로이먼트만 하든지, PPP만 하든지 했으면 좋겠고, 네. 그조차도 내가 8주 동안에는 PPP를 통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언임플로이먼트를 신청하시려고 하면은, 그 근거 자료를, 타당하게 내가 실제로 언임플로이먼트 됐다고 하는 그런 근거 자료를, 실제로 비즈니스 문을 닫았다든지, 아니면은 이 프로테스트, 문제로 해가지고, 네. 겁이 나가지고 비즈니스를 열 수가 실제로 없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익 창출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비즈니스 시간을 확 줄여버렸다든지, 점심만 팔았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네. 뭔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남겨주지 않으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6대4 비하고 24주까지 지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또 한 가지 얘기할 예, 부분이 또 한 가지 지금 아직 플렉시빌리티 액트가 나오고 나서부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네. 이제 52분의 8 규정입니다. 52분의 8 예. 업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업주의 경우에 네.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이 52분의 8로 확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24주로 확장을 하면은 52분의 8이 아니라 52분의 24. 네. 52분의 23은 거의 절반이죠. 네. 반년치입니다. 반년치. 52분의 8은 기껏해야 2달치밖에 안 되는데 그 반년치 페이로를 가져가는 것이 그럼 허용이 되느냐?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예. 그 법안의 내용이 그 내용이 바뀌었고 기존의 SBA 룰을 그대로 적용하면 테크니컬리 24주가 적용되는 것 같지만 네. 좀 가능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더군다나 그 8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24주로 선택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8주 선택한 사람은 52분의 8만 가져갈 수 있고 24주 선택하는 사람은 52분의 24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은 더 말이 안 예, 되죠. 그렇죠. 그것은 네. 굉장한 불평등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52분의 8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8주로 선택을 하면은 모든
모든 프로세스가 다 8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일부는 8주, 일부는 24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어느 한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럼 8주 안에 그 쓰는 비용을 저희가 페이롤과 렌트,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던 paid or incurred. 그러니까 페이 했거나 네. 또는 발생했거나 돌려쳐준다.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하나하나씩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페이롤로 하게 되면은 네. 일단 8주 안에 또는 24주 안에 페이한 것은 무조건 탕감 대상 금액이 됩니다. 페이한 것은. 네. 그러니까 몇 달치를 밀렸다가 지난 몇 달치를 밀렸다가 그 8주 안에 페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오. 페이한 것은 일단 무조건 뭐 이론의 여지 없이 무조건 그 가능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페이한 거 말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8주의 마지막 주, 8주 중에서 마지막 주에 직원들이 일을 했는데 그 페이는 8주를 넘어가서 페이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것은 뭐 8주 이후에 페이를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안 돼야 되겠지만 그것도 쳐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주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씩 페이하시는 사람 같으면은 맨 마지막 2주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게 뭐 딱 2주가 안 될 수도 있고 2주보다 어떤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8주에 의해서 그 마지막 날에서 컷오프가 되니까요. 네. 예, 그 기간 동안은 페이를 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예, incurred, 그러니까 발생한 발생했습니다. 비용으로 해가지고 간주를 해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룰을 그러니까 페이드와 인커드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 룰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페이한 것은 8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됩니다. 네. 페이한 것은 무조건 되고 네. 맨 마지막 주, 마지막 2주 여기만 따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그 자세히 보면은 8주가 아니라 네. 어떤 사람은 9주, 그렇네요. 어떤 사람은 10주, 10주가 되고 그렇죠? 11주 뭐 한 달에 한 번씩 페이하는 사람은 11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굳이 8주가 아니라 24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 그럼 렌트하고 유틸리티는 어떻게 되느냐? 네. 뭐 똑같은 개념이 적용됩니다. 아, 근데 그 내용이 약간 틀려요. 예. 예, 유틸리티는 일반적으로 후불입니다. 그렇죠. 페이롤하고 똑같죠. 후불이기 때문에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못 냈었던 유틸리티를 밀렸다가 8주 안에 페이했다? 됩니다. 되고요.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네. 그 8주의 맨 마지막 또는 24주의 맨 마지막에 걸려있는 유틸리티 사용료 네. 아직 페이는 하지 않았지만 네. 그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데 렌트는 얘기가 약간 렌트는 선불이거든요. 그렇죠. 예, 선불이기 때문에 8주의 맨 마지막 것은 이미 페이를 했습니다. 선불이니까 그 8주의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발생한 비용은 네. 그 첫 달에 1일 날 이미 페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맨 앞쪽을 봐야 됩니다. 그렇네요. 8주의 맨 앞에 시작하는 거. 만약에 8주가 15일 날 시작을 한다면은 네. 15일부터 그 달 말 30일까지는 지난 1일 날 이미 페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페이했었던 금액을 날짜 그 비율로 나눠가지고 아. 30일분의 15일만큼 치를 탕감 대상 금액으로 할당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갑자기 예. 렌트비에서 쫓아내지는군요. 예. 네. 복잡해지지만 네.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단 이자는 네. 이자는 프리페이한 거는 쳐주지 않습니다. 아, 예. 그것도 이자를 내가 뭐 미리미리 뭐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내겠다. 이거는 되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뭐 그동안 못 냈었던 이자를 한꺼번에 페이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미리 내는 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렌트도 이제 그 저희 오피스 렌트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장비에 대한 렌트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그 렌트는 뭐 장비 렌트도 가능하고요. 네. 어저께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장비 리스가 됩니까? 그랬다가 제가 얼떨결에 안 됩니다. 그랬다가 그것도 렌트입니다. 네. 예, 법안에는 네. 리스가 아니라 렌트라고 표시돼 있어서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장비 리스도 되는 겁니다. 이퀴먼트 리스 되고요. 그리고 네. 뭐 부동산 리스 당연히 됩니다. 회사용 차량 리스 같은 것도 다. 그 차량이 비즈니스 용도로 쓰였다고 하면 물론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유틸리티도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기세, 물세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전화기, 네. 아니면 뭐 물값이라든지, 네. 그 식용유, 음료수 물값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PPP 탕감 방송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복잡한 얘기를 다 했는데 이 얘기한 게 너무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내린 한 가지 세이프 하버라는 게 있었어요. 예. 아니 네. 그 6월 30일 날 그거 날 직원 숫자만 딱 채워주면은 네. 다 해결되는 건데 왜 복잡하게 이 복잡한 걸 다 배워야 되나? 근데 그날도 6월 30일 그 세이프 하버 날짜도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6월 30일 세이프 하버 기준이 6월 30일 또는 그 이전 아무 때나 그 2월 15일 수준의 고용 수준을 만약에 회복했다면 된다. 탕감률 같은 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룰이었었죠. 예, 그것이 그냥 다른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이 날짜만 6월 30일이 12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면 12월 31일 이전에 예, 2월 아무 때나. 15일 수준의 고용이 확보만 되면은 그렇죠. 100% 탕감 받는 거예요. 탕감률이 100%가 되는 거죠. 탕감률이 탕감률이. 예, 탕감 대상 금액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네. 우리가 리하이어 오퍼를 그 문서로 서면으로 남겨놔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었죠. 예. 내가 PPP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을 불렀는데 이 직원들이 뭔가 이유로 인해가지고 그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그 이유를 문서로 남겨놓고 네. 그럴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탕감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그 직원에 대해서만은 100% 탕감률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게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여전히 좀 유효합니다. 오. 예, 유효하고요. 네. 그리고 그 직원을 2월 15일 이전에 그 직원을 고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와 네. 또는 그 직원을 고용하지 못해서 다른 직원이라도 고용을 뭐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런 직원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와 이 부분을 문서로 남겨놓는 것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네. 예, 여전히 필요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구인 광고 같은 거 했던 흔적을 좀 남기시면 예, 저희는 그것 때문에 광고료를 또 그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저희는 편지를, 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보여주는 또는 읽어주는 편지를, 리하이어 오퍼의 편지를 작성해가지고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돌려드렸는데요. 네네. 그 내용 중에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내가 2월 15일 수준의 그 시급과 시간을 보장을 할 테니 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다시 일로 복귀해 주세요라고 하는 오퍼인데 만약에 그분이 거부를 했다면은 아니면 또는 뭐 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요구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거기 편지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전화해서 그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네. 표시를 해놓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탕감률을 아예 계산하지 않아도 좋기 때문에 그 탕감을 100% 받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그 편지를 남겨놓으세요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24주로 바뀌고 나서 보니까 보나마나 뭐 탕감 다 될 건데 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게을리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오. 혹시 모르는 일입니다. 혹시 모르죠. 예, 모르는 일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 편지는 반드시 킵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탕감 어플리케이션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예,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분명히 바뀔 것이고요. 네. 지금 기존에 나와 있었던 어플리케이션은 이 법안을 지금 포괄을 할 수가 없으니 분명히 그 내용 자체가 바뀔 겁니다. 네.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PPP 론을 받기는 받았는데 조금 썼어요. 조금 썼는데 아무래도 이거 너무 복잡하고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것은 돌려주려고 하면은 그 PPP 론은 사실은 은행을 통해서 받으신 거기 때문에 네. 그 관리했었던 은행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네. 내가 돈을 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의 이자, 네. 이자를 내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 이자를 내고 네, 돌려. 예. 많은 분들이 뭐 페이먼트가 내년으로 밀린다라고 해서 이자는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네. 페이먼트가 내년으로 밀려도 탕감받지 못하면은 그건 이자를 내는 겁니다. 융자는 융자니까요. 아, 이미 쓴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PPP를 돌려준다는 얘기가 뭐 탕감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면은 PPP를 포기하면은, 받은 PPP를 포기하면 탕감 신청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8주가 지나고 나서 탕감 신청을 했는데 남은 돈이 있습니다. 네. 남은 돈이 있는데 그거 이자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돌려주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네. 근데 8주가 지나기도 전에 네. 탕감 신청서를 받지도 않는 상황에서 내가 캔슬을 하겠다는 의미는 탕감 신청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탕감 신청은 이거 8주 지난 뒤에 10개월 안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예. 그냥 뭐 천천히 해도,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약간 쓴 부분에 대해서만 탕감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탕감 신청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탕감률이 거의 0%에 가깝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 예. 0%면은 아무리 대상 금액이 많아도 0이 네, 그렇죠. 되는데요. 네, 예.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신경을 무척 많이 쓰지 않으시면 그러면 이 함정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가이드해드린 내용 외에도 뭐 궁금하신 점이 많겠지만 본인 CPA한테 문의하세요. 네, 이분한테 문의하시려면 고객이 되시든가. 네. 저희가 새로 상원을 통과한, 상하원을 다 통과한 PPP Flexibility Act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상엽 회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